x에 뭘 넣었어? 3을 넣었어. 그 값이 얼마다? 2다.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걸 알고 풀면 이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 다음에 4 넣으면 16에서 8 빼면 8이니까 답은 2. 그치, 이렇게. 맞아? 이제 질문이야. 왜 이렇게 쓰냐, 이거야. 이거 설명하는 게 어려워. 그냥 얘들아, 이거 넣고, x에다 3 넣고, y에다 2 넣으면 답이야. 근데 왜 그러냐? 이걸 설명해보자, 이거지. 윤서가 처음으로 해보고, 부족 감소는 다른 친구들 또 시켜보고. 윤서야, 설명해봐. 태영아 설명해볼래? 축이 x는 1이고 축이 나왔어. 축이 x는 1이야. x가 3보다 그건 같으니까 3 잘랐어. y가 2보다 그러니까 어. 거기가 그 미래가 1대1 되는 검수여가지고 1대1 등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엔 모르겠어요. 그 뒤로 모르겠어. 여기가 2야? 왜? 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여야 돼? 지성아. 2가 아니면은 그 작은 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가 아니라 그러면 뭐만 안 되냐? 1이면 안 돼? 네. 1이면 안 돼? 1이면 왜 안 돼? 2는 요쯤 있겠다, 그지? 1이면 왜 안 돼? 일단 1대1이 되니까 1대1 대응이면 왜 1이면 안 돼? 안 받아서 뭐가 안 맞아? 공업 지옥 공역 치역이 안 맞아서? 공역 치역이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연우 지성이가 2는 안 되고 2여야 되는데 1은 안 된대. 그럼 1이 왜 안 되는 거야? 3일 때 1이면 왜 안 되는 건지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걸 설명해 보자. 3일 때 1이면 왜 안 되는 거야? 연우야? 3의 대응은 y 값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3이면 안 돼? 3, 3 예쁘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고 2가 나와서 y 2가 남아있어? 3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요만큼이 비어? 됐어 대박? 지성아 됐어? 설명을 하잖아. 1일 때는 1이 아예 없다라는 거야. 1이 아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대응할 수가 없지. 그럼 일단은 2보다 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3은 또 왜 안 되냐고 물어봤거든 선생님이. 그랬더니 뭐라 얘기를 해? 2부터 공역인데 요만큼이 3부터 시작해버리면 2에서 3까지 요 부분이 치역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좀 설명한 거야. 물론 그걸 굉장히 줄여서 얘기를 했지. 너희들이 이제 나랑 이제 대화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추격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근데 포인트만 잘 잡아서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 거야. 설명할 수 있겠어? 네. 다음 주 시켜볼게. 네, 15번 풀어봐. 그러니까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려면 일단은 교점을 하나씩밖에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교점 무조건 하나씩 나와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15번도 똑같이 풀어보자. 어디에서 어디로 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대1 대응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거 쉽잖아요. 그냥 k를 넣어요. k를 넣어요 이렇게. 그게 k면 돼요. x도 k로 시작하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x에서 x니까 여기도 k로 돼 있을 테니까 x에다 k 넣으면 그 값도 k가 돼야 돼요.
따라서 K는 0 아니면 7인데 0은 아니겠죠. 7이 답이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윤서야, 왜 K 넣으면 K가 나와야 되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거지, 그냥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하지만 설명은 완벽하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태영아. 그 문제 풀어서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 푸는 요령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K는 K 나와.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풀려. 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문제가 변형되면 어떻게 할 건데? 설명할 수 있어야지. 해봐. 시력과 공역이 일치해야 해요. 취업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 알아. 근데 왜 K를 넣으면 K가 나와야 돼? K를 넣었을 때 K가 나온다가 취업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냥 너희들의 멘티라고 할게. 그 칩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면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서 이게 되고 겨우 이렇게 돼서. 그래서 걔가 아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취업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는 지금 네가 떠도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 왠지 그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맞다고 해주네? 라고 하니까 그게 그 대답을 하는 거야. 이지수 설명해봐. 왜 K를 넣으면 K가 나오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꿀 먹은 벙어리. 질문조차 안 돼 있어. 지기 뛴다. 이제 설명해봐. 이 문제 풀어달라고. 이미 답은 나왔어. 답은 7이야 얘들아. 그치? 답은 7인데 왜 7이냐 이거야. 자, 둘이 합작할 거야? 자, 너부터 시작해. 왜 7이야?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X에서 X로 넘어갈 때. 공역이랑 취업이 똑같은 방에서 시작해야 거리가 같으니까. 공역하고 취업이 같아지려면 똑같은 값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K를 넣었을 때 취업에서도 K가 나오겠지. K 넣었을 때 K 플러스 1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공역이랑 취업이 골라지죠. 어허. 그럼 좋아. 좋아. 잘 설명했어. 아까 연로도 아까 그렇게 설명했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K로 시작을 했을 때 꼭 K가 나와야 돼? K로 시작했을 때 응? 제일 큰 애가 나오고 1대1 대응은 쌤이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은 거에 대응하고 제일 큰 거는 제일 큰 거에 대응하면 1대1 대응 맞지? 근데 반대도 될 수 있잖아.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에 대응하고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거에 대응해도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면 K를 넣었을 때 꼭 K만 나와야 된다는 원칙은 없잖아. K를 넣었을 때 가장 큰 원소가 나오고 가장 큰 원소를 넣었을 때 가장 작은 원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반론은? 연우? 지수? 내가 무슨 말 한지는 알아? 오. 민찬? 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그치? 명확하지가 않아. 왜? 시작값은 줬지만 끝값을 줬어 안 줬어? 끝값을 주지 않았어. 그치? 그런 상황이야? 그럼 대답할 수 있지 않아? 지수? 그렇지. 알 수가 없잖아.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벌어진다는 얘기, 안 벌어진다는 얘기.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상황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이전에 태영이는 이렇게 설명한 거야. 축이 일단 3이니까 요거부터 출발한다고 깔끔하게. 오케이? 그럼 축에 대해서는 2차 함수가 1대1 등이 이미 아니란 말이야. 1대1 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K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축의 오른쪽으로 일단 가다 보면 3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크거나 같은 쪽에서 바라보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값에 대해서 작은 값이 대응된다면 그 뒤로는 자동 배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K를 넣었을 때 K가 나오면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됐어 이제?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설명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치역과 공역에 대해서 앞끝과 뒤끝, 시작과 끝, 최소와 최대를 설명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K를 넣었을 때 K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집합으로 찢어져 있을 때에는 여기 처음 값과 여기 처음 값 하나로 주어져 있는 게 똑같이 두 번 있으면 그냥 여기에 처음 값과 여기에 초기 값을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런 문제만 나올까? 괜찮아?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은 안 나올까? 문제를 풀어볼게. 이걸로 바꿨다. 왜? 나 아파? 네? 나 아파?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놀고 있는데 쌤이. 자, x 집합 이거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됐니? fx야. 됐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래. 됐니? 자, 문제 바꿨다. 어?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서 k 값을 구해주면 돼. 시작. 그래프가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쌤, 해석할 필요 없어요. K를 넣었을 때 K가 나오면 돼요. 맞아, 답이야. 답은 또 7이야. 답은 또 7이야. 아니야? 0이야? 5구나. 5. 큰일 나. 뭐야? 5구나. 답이 뭐야? 5 아니야, 5? 5 아니다. 5 아니다. K를 하는 거야. 답은 0이요. 0이야? 5 아니야? 그럼 5 넣으면 오른쪽 땡. 어이! 쌤 실수. 아니 그 기다려. 아 그거 애들한테 물어보려는 거야. 7일 때 칠 7일 아니야. 날 하면서 5로 바꾸셨는데 그러면 실수인데 명백한 실수예요. 이게 딱 실수. 그래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아 이거 실수라고 할까? 7 아니야 7? 선생님의 지성 7 아니야? 실수. 선생님의 주장이 5 아니야 5? 5지 5. 잘 뭐가 답이야 태영아? 5 아니야? 뭘 0이야 5지. 실수. 5 넣으면 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 돼? 가로선 자 그 문제 바뀌었죠? 그지? 똑같이 풀면 돼 그지? K 두고 K랑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네? 맞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5K는 그러니까 0하고 5잖아. 근데 답 0이라고 해 5라고 해 5라고 하잖아. 5가 답이 준수야? 아니야? 왜 아니야? 어. 축이 3이어서 오면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네 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로 그었을 때 y 값이
두 개의 규정을 가지니까 1대1 조건을 위배한다 이런 얘기. 그럼 0이면 맞아? 0이면 왼쪽만 보는 거잖아요. K의 왼쪽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나온다는 거. 뒤집었을 때도. 그러나 어차피 K를 넣었을 때 K가 나오는 것은 맞지, 그치? 그치? 상태 웃는다. 됐어요, 안 됐어요? 상황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고 수요 공부를 해봐. 자, 이제 16, 17, 18은 항등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항등함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푸시고요. 난 항등함수 먼저 모른다 그러면은 설명 듣고 푸세요. 항등함수의 개념은 문제도 적지 말고 개념에다 적어 놓으셔야죠. 모르는 친구들만 적으세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 1, 2가 이렇게 있으면 1, 2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F1은 1이에요. F2는 2예요. 따라서 통틀어서 항등함수는 fx는 x라고 씁니다. 또는 y는 x라고 씁니다. 이게 항등함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역이 결정이 되고 공역이 결정이 돼 있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는요. 자, 그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럼 16번으로 와 보죠. 1, 2, 3, 4, 0에 대하여 항등함수 밑줄 긋고요. 그러면 0 넣으면 0 나와야 돼. 1 넣으면 1 나와야 돼. 2 넣으면 2 나와야 돼. 3 넣으면 3 나와야 돼. 4 넣으면 4 나와야 돼. 디귿은 무조건 맞고요. 니은은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3만 나오죠. 0 넣어도 3, 1 넣어도 3, 2 넣어도 3, 3 넣어도 3, 4 넣어도 3, 4 넣어도 3.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럼 이게 기억만 확인해보면 되네. 자, x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김연우.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4예요? 0이에요? 4입니다. 오, 가끔 틀리던데. 황태호 맨날 틀렸던 거 아니야 이거? 땡아, x가 2예요. 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0이에요? 2예요? 2가 맞습니다. 그럼 몫은 얼마예요? 몫은 2를 5로 나눴어요. 몫이 얼마입니까? 0. 몫이 0입니다. 몫이 0이고 나머지 2입니다. 그럼 기억도 맞아요? 0도 넣어봐야 되겠네. 0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분에서 0. 몫은요? 몫도 0이고 나머지도 0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17번 이건 이제 빈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죠. 자, F에다 밑줄 긋고 항등, G에다 밑줄 긋고 상수, HX에다가 밑줄 긋고 1대1 대응. 자, 그러면 F4예요, G2예요, H8이 다 같아요. 근데 항등함수가 F였다며. 그럼 항등함수는 F4는 4야. 그래서 F4는 4야. G2는 그러면 4야. H8도 똑같으니까 4가 되겠지. 따라서 G라는 함수는 2, 4, 8, 2, 4, 8 있을 때 상수함수인데 다 4로 가겠죠. G는 상수함수니까. 왜? G가 4로 가니까. H는요? 2, 4, 8, 2, 4, 8인데 H8이 4니까 요거랑 요거는 4로 못 가요. 2, 8로 가거나 8, 2로 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H8에다가 H2를 곱하면 H4가 되는데 그럼 H4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18번 시작.
오늘 유형 5번까지 할 거니까요. 나는 이미 다 안다 그러면 쭉쭉 푸세요. 유형 5번까지. 39번까지 쭉 풀면 됩니다. 그냥 꼭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들으세요. 풀어요. 네. 다 풀면 쌤한테 7점 받고 검사 놔두시면요. 숙제 좀 하고 계셔도 됩니다. 함수는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되고 B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고 C를 넣으면 C가 나와야 되잖아. 뭐 하라는 거지? 그러면 맨 앞에 있는 1은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A를 1로 하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B를 넣어보면 B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B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에 그냥 B를 넣고 B가 나온다 하고 맨 마지막 식에 C를 넣었을 때 C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나온다. X가 들어가면 X가 나온다. 라는 식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데요. Y는 X 그래프를 쭉 그려요. 그것과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Y는 X 그래프를 쭉 그린 다음에 그것과 이 세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셔도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유형 2번이었고요. 자, 이제 함수의 개수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개수는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x의 원소가 몇 개 있다고 할까요? 3개 할까요? 3개? y의 원소가 5개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 f, x, y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이쪽에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가 y값 하나랑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럼 얘가 5군데 갈 수 있어요. 얘도 5군데 갈 수 있어요. 쌤, 얘가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1대1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1대1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1대1 함수는 5, 4, 3이 되겠네요. 5, 4, 3이죠? 정의역이 3개, 공역이 5개 있을 때 1대1 함수는 5, 4, 3이다. 1대1 대응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하려면 뭘 일단 맞추고 해야 돼? nx와 ny의 개수를 맞춰놓고 하셔야 됩니다. 맞춰놓고. 자, 4개로 맞춰봅시다. 4개. 그럼 뭘까요? 4, 3, 2, 1이 되겠지. 이 함수의 개수입니다.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이미 배우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항등함수는 그냥 한 개예요, 한 개. 2번, 아니 5번.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 상수함수는 x가 5개고 y가 아이고 3개고 5개. 미안. 이럴 때 얘는 y의 개수와 같다. ny의 개수와 같다. 5개야, 5개. 여기에다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19번.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p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1대1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항등함수 1개, 상수함수 4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가조건 옆에다가 1대1 함수라고 써놓으십시오. 1대1 함수. 1대1 함수죠? 그리고 치역의 범위를 알려줬네요. 치역의 범위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왜? 지금 다 정수화 해놨으니까. 정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가 5개입니다. 5개. 그리고 1, 2, 3, 4 보내는 거예요. 1, 2, 3, 4를 1로만 보내야죠. 이거 다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5, 4, 3, 2. 1대1 함수니까요. 120개. 21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걸 만족한답니다. f1은 2가 되면 안 돼요. f2는 3이 되면 안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럼 1은요, 2로 못 가요. 그래서 3가지밖에 없어요. 2는요, 3으로 못 가요. 그럼 3가지밖에 없어요. 3은 4가지고, 4는 4가지예요. 144가지.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1대1 조건 없으니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22번 바로 갑니다. 풀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F7 물어봤는데 F1을 줬죠? 그럼 그냥 무식하게 넣어봐요. 1, 1. 넣어봐요. 그냥 무식하게. 왜? 임의란 말이 있으니까. 임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의. 그러면 1번 임의가 있으면 아무 숫자나 대입해 보는 거예요. 0, 1, 마이너스 1 순으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F1을 줬거든요. 그냥 1을 막 넣어봤습니다. 근데 F1이 2니까 얘가 4예요. 근데 F2는 4예요. 그럼 F4는 얼마일까요? 뭐야 이거? F4는 16이죠? 그럼 F3은 어떻게 구할까요? F3은 F2랑 1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F2와 F1의 곱 아닙니까? F2가 4고 F1은 2라며 8이네요? 돼요? 그럼 F7은 F4 곱하기 F4 답은 128 끝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23번. 자, 임의의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아무거나 나눠도 돼. 0부터 적어봅시다, 이거. 0부터. 그럼 F0은? F0은 더하기 F0은? 또 지워지네? F0은 0이네. 뭐야, 이거? 그 다음에 F2를 줬죠? 그럼 F에 1 더하기 1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6이잖아. 이 F1이 6이네? 그럼 F1이 얼마야? 3이네요. 근데 F1을 물어보진 않고 F의 마이너스 1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세요. 1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럼 F1이 3이었고, 그죠? F0은 0이었고, 그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뭐여야 해요? 마이너스 3이어야 하죠. 틀렸네. 자,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fnx는 nfx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연수만 됩니다. 0은 자연수 아니다, 얘들아. 보아하니 여기 한번 볼까요? f2는 2f1이었죠. 어? 맞는데? 2 곱하기 1은 2f1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f3도 한번 구해볼까? f3을 구했는데 만약에 3f1이 나온다면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f3은 2 더하기 1이잖아. F의 2 더하기 F1 아니야? 맞아요? 근데 F2는 다시 2F1이었잖아. 맞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디귿을 좀 더 이쁘게 푸시려면요, Y에다가 X 넣어주시면 돼요, X. X를 넣어도 돼요. 그리고 2X를 넣어도 돼요.
왜? 2의 의니까. 그럼 한 줄 더 씁시다. x 마이너스 x 대입 가능. 이런 것도 좀 써놓은 거야. 개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히 숫자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야.